뉴스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범입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5개월 동안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자. 근데 저는 이 학문을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대학교 때. 87년도? 예, 그때쯤 시작을 해서 20대 때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또 풍수 쪽으로 가게 돼서 풍수도 또 열심히 했고요. 제가 이 학문 기초 명리학을 맨 처음 하게 된 게, 강의를 하게 된 게, 이제 부산의 박청아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기초가 돼 있으신 분들은 용어 개념이라든가 용어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이 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청아 선생님 강의를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조차 안 되시는 분들, 처음 와갖고 이제 청아쌤 이야기를 들으려니까는 안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때 만들 때 10여 년 전에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 강의 목적은 청아 선생님 본 강의를 듣기 위한 기초 강의로서 이 학문을 이제 강의를 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청아 선생님 강의가 꼭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 룰하고 조금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놔야 청아쌤 강의를 알아듣더라는 거라. 제일 크게 청아쌤이 다른 이제 역학하시는 분들하고 크게 차별을 두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다른 책이나 다른 강사분들이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뭐냐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과 용신이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모르셔도 돼요. 격국이라는 것과 용신이라는 쪽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청아 선생님은, 청아쌤 같은 경우에 제가 참 존경합니다. 예, 대학교 졸업을 하실 때, 그분 일찍 시작하셨거든요. 예, 정말 86년도, 87년도에 저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죠? 예, 사주는 저를 그때 이제 해주셨으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 한글로 나온 사주책 있죠? 그때 280권 정도 있었어요. 다 읽었어요. 대단하잖아. 한글로 나온 책은 다 읽었다. 제가 청계천 가가지고 책까지 사다 줬어요. 그 책 어디 있나? 부산에 보수동에도 없어. 내가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청계천 육가 가가지고 뒤져가지고 책 사다 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또 책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 책을 사도 봐도 저쪽, 그죠? 똑같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확 지나가 버리고 빨리 지나가 버리고 특이한 부분만 딱 읽으니까 맨 처음 기초가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기가 줄기만 제대로 잡아놓은 사람들은 하루에 책 한 권 날리는 거는 일도 아니다 말이라. 줄기만 제대로 딱 서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280권 책이 가능하지. 지금 우리가 책 한 권 천천히 읽듯이 읽으면 어떻게 그걸 다 읽어요? 이건 그 책에 있던 내용이네. 이건 그 책에 있던 내용이네. 제끼고. 이건 처음 보는 내용이네. 잠시 좀 읽고 또 넘기고 이러면서 책 확 다 날린 거라. 청아쌤은 용신과 격국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제 팔자에서 사용을 자기도 해보니까 잘난 사람한테는 맞더라. 그 도구가. 근데 잘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맞더라 하는 거를 이제 경험으로 아신 거예요. 반듯한 사주에는 격도 반듯하고, 그러니까 용신도 마땅히 딱 있고 해서 팔자가 탁 교과서대로 풀리는데, 이 철학관을 이제 막상 하게 되면은 잘난 사람이 올 일이 잘 없죠. 그죠? 인생사에 이제 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팔자들을 보니까 격이 그냥 막 좀 깨져 있고 반듯하지 않고, 격이 반듯하지 않으니까 용신도 반듯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더라. 그래서 또 다른 도구를 이제 딱 갖다 붙이니까는 잘 풀리는 방법이 있더라 이거지. 그게 12운성이라는 논리와 12신살이라고 하는 논리를 갖다 씁니다. 근데 12운성과 12신살은 다른 책에서는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책에 그렇게 선생님 이야기하네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을 쓰신 분보다 청아쌤이 손님 줄 더 잘 세웠잖아. 잘 맞춰갖고 어쨌든 6개월 줄 세웠잖아요. 그냥 줄 섰겠어요? 그 비싼 가격에? 한 칼 있다 이거지 분명히. 작은 칼도 아니고 청아쌤은 분명히 큰 칼가 있는 부위라 저는 그거 반드시 믿고 있고요. 저한테 20여 년 전에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제가 그분이랑 같이 쭉 긴 세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너무나 잘하고 있기에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최소한 어디 분야에서는 역학 분야에서는 난 그 사람 논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믿고 따라오시면 억수로 수월하겠다.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머리가 좀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딴 데서 조금 배워갖고 오신 분들은 오히려 이거를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거를 지우고 이걸 배워야 되나 하면서 고민이 한번 오실 때가 있습니다. 논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 쫙 가면은. 그래서 그건 그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편안하게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혹시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어찌 강의할 거다 물론 제가 쭉 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여기 제 강의는 기초를 이제 근본으로 삼고 차근차근히 나갈 겁니다. 차근차근히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주더라도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강의를 이만큼 했어요. 그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강의한 거를 딱 요만큼만 알아듣습니다.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요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듣고 나서 두 번째 들으면 아는 거 제끼고 요만큼이 또 들립니다. 저는 강의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얼마만큼 내공을 갖고 있고 평소 때 얼마만큼 자기가 집에서 책도 보고 실전도 해보고 이러는 것들에 따라서 내공이 될수록 똑같은 말을 제가 짓거리고 있어도 갖고 가는 게 다르더라. 청아 선생님 강의 있다. 이건 청아 선생님 강의다. 예? 받아가는 게 각양각색이라 갖고 가는 수강생들 스타일이. 누구는 많이 빼먹고 누구는 그야말로 똑같이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1등부터 꼴찌까지 순서가 매겨지듯이 이 학문 똑같더라. 똑같더라. 근데 제가 이 학문을 이러고 해보니까 풍수도 마찬가지였고요. 해보니까 석사 논문, 그러니까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이러고 갈 때 공부하는 패턴이 서양과학은, 서양의 학문은 하나 공부하면 하나 알았고요. 하나 공부하면 하나 알았고요. 요게 축척이 돼서 나중에 석사 가고 박사 가고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패턴, 이게 서양 학문이더라고요. 근데 동양학 학문은 제가 쫙 보니까 특히 역학 분야 천천히 가다가 좀 알 것 같은데 막혀요. 모르겠어. 벽이 하나 떡 생겨요. 이 벽이 지금 공부해 보신 분은 싹 웃는 거를 내 그 표현을 알아. 벽이 막혀요. 이게 내가 왜 이해가 안 되지? 그래도 일단 넘어가 보자. 뭔가 있겠지. 그러다가 우연찮게 딱, 이게 그 내용이구나 하고 나중에 압니다. 탁 넘어가면 또 질질질질질질 또 공부가 갑니다. 딱 두 번째 정도 딱 막히면 이 두 번째 막히는 게 작아도 1년, 길면 5년 이상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 다음 요거를 쫙 넘어가면은 또 한 단계 또 나타나거든요. 3단계 정도 올라가면 이제 남의 돈 받을 정도 실력은 충분히 된다 이거지. 그럼 요 단계는 누가 넘겨주느냐? 제가 넘겨드릴 거고요. 요 단계는 누가 넘겨줄 거냐? 청아쌤이 넘겨줄 거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 요거는 뭐예요? 지수련이죠. 정말 그때는 많이 보고 그 다음 많은 자료 갖다 놔서 보고 고민해보고 이제 별짓을 다 해가 이건 지가 넘겨야 돼. 그래서 요 과정, 청아쌤 과정을 가기까지 제 강의 갖고도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분 강의를 들으라고 할 수도 있고 하면은 여기에 중간다리쯤에 청아쌤 강의를 듣기 전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제가 강의를 이제 제가 해든가 안 그러면 다른 분한테 가서 들으세요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가서 들으라 이거지. 그래서 내공이 축적돼 갖고 청아쌤한테 딱 가야 이제 그때 맛있는 거예요. 그때 꿀꺽꿀꺽 가는 거라. 여기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 뭐냐면, 그냥요, 저는 조금 배워갖고 우리 가족 거 보고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거 가족 본다는 소리가 참 어려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가족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만큼 배워갖고 가족이 안 봐진다는 거야, 이게. 환장하는 거죠. 요까지 배울 바에야, 차라리 청아쌤한테 가서 지금 시세 15만원 주고 보는 게 더 낫다니까. 그럼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다른 철학관이 구라치나 안 치나 정도 판가름할 정도는 된다 이거지. 이해되죠? 예. 자, 그 다음 더 어려운 공부가 하나 있죠. 질질질질질질질질질 팍 끝나는 학문이 하나 있죠. 무슨 학문이에요, 이건? 전쟁이겠죠. 아니야. 깨달음이요. 스님들이 깨달은 거 있잖아요. 시다르타가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깨달으신 거. 깨달으면 깨달은 거고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거지. 깨닫고 있는 중이다라는 건 없단 말이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은 거고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거지. 이게 제일 어려운 공부죠. 그죠? 그 다음 어려운 공부가 이거고요. 그 다음 어려운 공부가 이거라. 이게 제일 쉬운 학문이에요. 이게 1-1은 2 하는 거고, 여기는 그야말로 하나 공부해갖고 하나 알게 되면 2 하는 거고요. 여기는 탁 오니까 1-1은 1, 2, 3, 4, 5 이러고 그냥 무한대 이러고 나가는 거고요. 무한대까지는 아니지, 이어서는. 1-1 했더니 1은 뭐예요? 부부 동체고, 2 하니까 부부 싸움 한 거고. 그죠? 이건 자식 하나 낳은 거고, 요 자식 둘 낳은 거고, 요 자식 셋 놓은 거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솔방울에 솔이 몇 개 열리겠어요? 수천 개 열릴 거단 말입니다. 소나무 하나에 수천 개. 이 자연이단 말이에요. 자연을 보는 방법. 자연에서는 이것만이 답은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뭡니까? 여기는 무한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역학에서. 요 딱 오니까 뭐다? 여기는 이 단어를 무한대를 쓰더란 말이라.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란 말이라, 여기는. 무한대라고 하는 단어를. 좀 패턴이, 다가가는 패턴이 좀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저보다 여기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는 한데, 제가 감히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인생 이야기를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제가 오버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학문을 했다고 해서 도를 알았느냐, 이 학문을 해서 과연 도를 알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알았다 해서 도통했다 해서 도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도통한 팀은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도통한 거죠. 예. 이 공부는 테크니컬한 학문에 거의 속합니다.
테크니컬한 학문입니다. 그래, 우리도 교수를 뭐라 합니까? 프로페셔널이라 하잖아요. 프로페셔널, 영어로 교수를. 자기 분야에서만 프로페셔널이다. 이 분야도 자기 분야에서만 프로페셔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분은 여기 이 공부했다 해서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선비가 타야 되고,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않더라. 근데 공부하다 보니 마음이 깨끗해지는 사람도 있고, 이거 공부해가지고 남한테 탁하게 하는 사람도 생기더라는 거지. 자. 중간중간 제가 한 번씩 하이코드, 그러니까는 중급이나 고급 수준의 말을 쉽게 탁 줄 거거든요. 예? 근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최소한 이 공부를 해나가는 기초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중급과 고급들이 섞여 있어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귀라도 드러나라. 나중에 그때 김 선생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때 압니다. 일단 들어놓는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예. 억수로 쉬운데 억수로 잘 놓치는 것들도 많다. 제가 역학 공부를 쭉 하면서 분명히 쉬운 내용인데 분명히 어렵게 공부하고 있더라는 부분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에서 5행까지 외우고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5행을 외우고 계신 분. 그럼 예를 들어서 초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이 있고 그 다음 늦겨울이 있고 초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있고 늦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갈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배우기를 이건 뭘로 배웠다? 수로 배웠고 수로 배웠고 이거는 토로 배웠고 그 다음 요 놈은 목으로 배웠고 요거는 목으로 배웠고 요걸 목으로 토로 배웠다 이래 배웠단 말이다. 예? 근데 여기에서 축에서 인으로 넘어갈 때 자, 해가 자가 되는 게 당연하고 자가 축이 되는 게 당연하고 축이 인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죠? 인이 묘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럼 이렇게 배운 사람은 이 라인으로 배운 사람은 억수로 당연해. 근데 이 안에 오행으로 배운 사람은 여기서 끄덕하고 딱 걸리뿌는 기라. 토에서 제 목으로 가는데 이래 생각해 뿐단 말이라. 이게 어렵게 공부해갖고 잘못 빼앗은 거거든. 그냥 축담인 인이 온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토에서 왜 수수 다음에 토 온 것도 헷갈리 죽겠는데 왜 토에서 왜 목으로 가는데 라고 생각 오행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번씩 사주 공부하는데 억수로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쉽게 공부하자. 지금 이거 하이코드입니다. 딴 책에서 없는 하이코드예요. 근데 쉬웠죠? 안 어렵죠? 순서대로 가면 된다. 이거. 어렵게 공부하지 말자. 괜히 어렵게 공부해갖고 여기서 지금 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가볼게요. 오행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 천간지지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팔자는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건 어느 단어가 눈에 보여요? 갑자년, 울축월, 병인일, 정묘시 이러고 나왔을 때 보이는 게 뭐예요? 천간지지 않나? 자, 예를 들어서 갑자년에 병인월에 정묘일에 이민시다라고 이런 팔자가 만약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이 글자를 우리는 보고 있지요. 네? 이 글자를 보면서 이 글자로 이 논리로 사용을 하면 억수로 빨리 배우고요. 이 논리를 요거는 목이고 요거는 수고 요거는 화고 요거는 목이고 그래서 오행으로 풀어보면 공부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하이코드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하이코드입니다. 글자 있는 대로 보라 이거지. 글자 있는 대로. 운동선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자, 어떤 기운이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목의 그룹을 운동선수팀이라 합시다. 그러면 운동선수팀에는 뭐가 있다? 인묘가 있을 거다 이거지. 목 기운을 가진 사람이 가불이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운동선수 그룹이라고 했는데 야구선수가 마라톤 잘하겠어요? 야구선수가 축구선수 잘하겠어요? 다르죠. 운동선수라고는 그룹으로는 모아놨지만 안에 내용들은 주특기들이 다 다르단 말이다. 의사로 치면 한 놈은 치과고 한 놈은 정형외과고 한 놈은 소아과고 한 놈은 산부인과란 말이다. 그거를 뭉뚱그려가 의사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따로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라. 그러니까는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보이는 대로 풀어야 되니까는 무슨 논리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오행으로 푸는 습관보다는 천간지지 글자 그대로 푸는 습관으로 드리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저랑 여기서 공부해야 될 단계단 얘기입니다. 요렇게 공부해야 나중에 청하생 강의가 휙휙 들어와요. 22글자 오행에 능통하기보다 몰라서가 아니고요. 오행에 능통하기보다 천간지지 22글자에 능통하자. 이거 오행 바꾸는 거 그거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잖아. 이건 안 어렵거든. 이 글자를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이래 공부하자 이거지. 이해됐죠? 예. 딱 요것만 안 잊어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인하고 목하고 껍데기는 목인 목인데 갑을도 다 목은 목인데 다른 성격의 목이구나라고 알고 이 학문을 시작을 하면 공부하기가 쉽다. 마누라는 마누라인데 이쁜 마누라, 내랑 맞는 마누라, 내랑 안 맞는 마누라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뽀뽀하고 싶은 마누라, 안 하고 싶은 마누라, 밥 잘하는 마누라, 못하는 마누라, 돈 잘 벌어오는 마누라. 마누라도 여러 가지다 이거지. 똑같이 재성이라 보지 말자 이거지. 똑같이 마누라라고 다 같은 여자가 아니다. 형태가 꼬라지가 다르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자. 그래 놓고 이제 제 강의를 이제 조금씩 나는 이제 뭘 강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첫 페이지를 피면은 명리학 구구단이다 이래 써놨습니다. 명리학 구구단이다. 자, 구구단은 우리 어떻게 외워요? 2는 4, 2, 3은 6, 2, 4, 8, 2, 9, 18 이러고 이제 무지개 어떻게 외웠어요? 또 무지개 색깔 뭐예요? 머릿속으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가기도 전에 입에서는 빨주노초 파노법 먼저 나쁘죠? 그죠? 구구단도 마찬가지. 7, 9, 6, 13 곱하기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저절 입에 익은 거죠. 사주팔자 그 정도까지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저랑 배우면서. 육친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면서 이 간목이고 수고 그 다음에 요거 화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요거 기준으로요. 예? 자 볼게요. 요 기준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다. 예? 자 그럼 자 오랜만에 해서 잘 될라는 모르겠다. 입이 돌아갈라나 안 돌아갈라나. 1, 2, 3, 4, 5, 6, 7. 자, 1번의 정인, 2번의 편관, 3번의 겁재, 4번의 정인, 5번의 편인, 6번의 정관, 7번의 정인. 이러고 입에서 돌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목표입니다. 5개월 동안에 그것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압니다. 그러나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알면 그거 쫓아갈 수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5개월 동안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목, 플러스, 마이너스, 인성 중에, 정인, 이러는 게 5개월 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어떻게 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구단처럼 볼 수 있을 정도의 숙달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글자가 이걸 만나니까는 육해살이고 이게 이걸 만나니까는 역마살이고 이걸 만나니까는 육해살이고 이게 이거를 만나니까 다시 역마살이다 라고 입에서 머릿속에서 돌기 전에 글자 두 글자 딱 보자마자 그게 관계가 탁 생각이 날 정도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구구단이라 써놨노. 구구단. 그래서 자 일단은 쉬운 것부터 상생 오행에 대해서 상생상극 정도 아는 게 요 1단 정도 알면은 이제 어찌 되느냐. 아 이제 남들이 음양 이야기할 때 오행 이야기할 때 떠들지 못해도 옆에서 아 재밌는 학문이네 하고 들을 정도 되는 게 요 1단. 그 다음 2단은 간지 음양 오행과 공망. 아 이제는 이제 간지학을 배우게 되고 손가락 돌리는 방법을 이제 요때 배웁니다. 이제 반점제이 돼 갑니다. 이제 손가락 돌리고 하면서. 그 다음 3번에 육친. 요거 마스터 하자. 뭘 마스터 한다? 속도를 마스터 한다. 머릿속에 그래 생각한다. 그 다음 4단은 좌표법입니다. 양은 많지는 않지만 억수로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좌표법이다. 지금 뭐 육친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 5단은 사주정법, 사주를 정하는 법입니다. 요거는 컴퓨터로 요즘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달력 찾기 있죠. 이 달력책이거든요. 상대방이 이 사주정법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1956년 정월 초하루 그 다음에 뭐 새벽 1시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이거를 8글자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을 배우고 나서 컴퓨터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걸 하시면은 정석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책으로 찾을 줄 모르고 컴퓨터만 할 줄 알면 하루 종일 무슨 일만 생기면 컴퓨터 노트북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원리가 설명이 안 돼요. 이 책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뽑는 법부터 제가 또 차근차근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신다 생각을 해도 좋다. 근데 제가 어려운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 이거 갖고 한 문제 딱 내면요. 나 만세를 꽤 자신 있는 사람이다라 해도 틀릴 가능성이 80%입니다. 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 내면. 왜? 2시간 동안에 팔자 4개 나옵니다. 절기 걸리고요. 썸머타임 걸리고요. 그 다음 조자시, 야자시 걸리고요. 입춘 딱 걸리면 2시간 동안에 팔자 4개 구분하기. 까지 할 줄 알아야지 마스터 된 거야. 컴퓨터로는 해주죠. 그러나 컴퓨터 없으면 여러분들은 엉망대뿐다 말이라. 그래서 요거 공부도 차근차근히를 할 거다. 이 책 지금 사실 필요는 없는데 한 달 안에 사실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교재로 나갈 거니까 이 책을 언젠가 한 달 안에 사십시오. 제목은 컴퓨터 만세력이고요. 컴퓨터 만세력이고 지은이는 김상연. 출판사 이름은 갑을당. 이게 중자 크기입니다. 교과서만한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B5 크기만한 책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작은 포켓용 사전도 포켓용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 자기 눈에 알맞게끔 사시면 좋은데 저는 뭐 웬만히 무겁지 않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면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제 만세력도 다들 이제 또 여러 개 수십 종류 나온 게 있지만 저는 이 책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단에 보면은 간지의 합형충파해. 이 간지의 합형충파해라는 소리는 합형충파해 밑에 이렇게 밑줄을 꺼갖고 이 5글자가 결국엔 뭐다? 관계다. 이제 관계다. 간지, 청관과 지지의 관계를 아는 것이 팔자 보는 방법이에요. 관계를 모르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면 육친이 나온다 안 나온다. 부모니 배우자니 안 그럼 처니 자식이니 안 그럼 돈복이니 건강복이니 공부복이니 이런 것들이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거지. 관계가 없으면 모른단 말이라. 모든 것들이. 그럼 관계, 항상 머릿속에 이놈과 이놈의
관계만 항상 생각해라. 관계만. 어떤 글자든 자축인묘 진사오미든 갑을병정 무기경신이 인계든 나쁜 글자 하나 없다. 근데 이놈이 어떤 글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낄낄거리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런단 말이라. 주변이 어떤 글자랑 상호작용을 일으키는가 이거지. 이해됩니까? 네. 결론만 딱 이야기해갖고 오늘 하나 가르쳐 줄까요? 오늘 결론만 딱 하나 해가 가르쳐 주는 거. 왜 그런지 묻지 마.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래 됐을 때 올해가 축년입니다. 예? 축년이면 올해 어느 띠가 제일 먼저 이사를 잘 다니겠느냐 이거지. 어느 띠가. 이 12띠 중에서도 제일 이사를 가기 쉬운 띠들은 이 글자 요래 돌지요. 쥐띠, 소띠, 범띠, 말띠, 용띠, 뱀 이래 가잖아요. 요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예? 이렇게 돌 때 이쪽으로 가는 거를 넥스트로 간다 하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럼 뭘로 가요? 비포로 가겠죠. 그죠? 여기서 앞으로 간다 하면 참 말이 헷갈려. 우리나라 사람 말에. 앞이 이 글자가 예? 이 글자인지 우리는 한 번씩 헷갈려 쓰거든요. 이해됩니까? 요 글자 참 애매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순행하는 거는 넥스트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다음. 이거는 전에라고 하는 표현은 비포라는 단어로 안 헷갈리게 제가 할게요. 이 해 때는 어느 팀이 제일 이사 잘 가느냐? 거꾸로 뒤에 두 번째 놈. 그럼 내년에는 어느 팀이 제일 이사 잘 가겠어요? 거꾸로 두 번째 이 글자라. 물론 여기에서 인이 상충되는 신도 역시 잘 움직이긴 하겠지만 억수로 쉬운 거. 사년 때는 어느 띠가 제일 잘 다니겠다? 거꾸로 뒤띠, 토끼띠. 이게 무슨 논리냐? 이게 삼합이론 갖고 보는 논리예요. 청아쌤이 삼합이론의 대가다, 대가. 삼합 갖고 손님 줄 서야 되니까요. 묻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서 알자. 그러나 오늘 하나 받아갑니다. 오케이. 이사, 해외, 출입, 그 다음 멀리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 올해 돼지띠가 왔다. 그럼 뭐라 해주면 됩니까? 올해 어디 갔다 왔나? 이러면 말할 수 있잖아. 여행 갔다 왔나? 이사했나? 안 그럼 직장을 옮겼나? 무슨 움직이는 변동이 있었을 텐데 뭐 했노? 이래 물어보면 된다니까. 그런 것들, 관계, 이 글자와 이 글자와의 관계, 이 글자와 이 글자와의 관계들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면요. 격국용신 공부하기 이전에 저는 격국용신 강의 안 할 겁니다. 예. 요 글자와 요 글자의 관계, 요 글자와 요 글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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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이런 글자와의 관계들에 대해서 해박해져라 이거지. 해박해져라. 어느 글자를 하나 잡더라도 이 유라고 하는 글자와 술관계, 해관계, 자관계, 축관계, 인관계, 묘관계, 진관, 이거에 대해서 해박해져라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제가 이거 말한 거에 해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올해 축년이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여기에 부딪혀서 작용을 일으킬 거고, 이놈이 이쪽에 해년입니다. 올해. 예? 축이라고 하는 기운이 와서 이놈을 어떻게 변동시킬 거고, 이놈은 어떻게 변동시킬 거고, 이놈은 어떻게 변동시킬 거냐가 입에서 술술술 나온다니까. 격국 필요 없고요. 용신 필요 몰라도 이 글자가 흔들리는, 축 때문에 흔들리는 모양새를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맞아. 이게 만약에 돈이면 돈대로 해석해주면 돼. 흔들리는 모양새대로. 이게 만약에 벼슬이면 벼슬이 이거랑 어떻게 축하고 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놈이 묶였는지 합인지, 예? 두드려 패졌는지 이동을 해야 되는지 보인대로 해주자 이거지. 보인대로. 지금 강의 하이코드입니다. 계속. 근데 제 말 알아듣겠죠? 모르겠어요. 잘하죠. 실장 많이 어렵나? 요 스타일대로 가면. 니한테 말 못합니다. 양 사장님 제 말 저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박 사장님은 대충. 그다음 사장님은 어쨌든 공부하는 방법을 말해드리는 거지. 이 관계를 지금부터 알아라 소리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라 이거지. 이거 공부 진짜 안 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른 분들 다른 데서 열심히 배워갖고 오신 분들한테 물으면 요거 무슨 관계인데? 요게 이놈이 이거 건드리면 요 놈은 어떻게 움직이게? 그러면 용신은 저보다 더 잘 잡아. 근데 요거는 어떻게 건드렸게? 그럼 그러나 진짜 써먹는 건 이걸 억수로 써먹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용신이나 격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언제 써먹느냐? 언제 좋고 언제 힘들게 살 것이다. 용신격국은 언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 좋고 언제 나쁘겠느냐? 근데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내용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 겨울이 와서 힘들다. 예? 그거는 용신으로 푸는 거예요. 겨울이 와서 힘들겠구나. 봄이 와야지 따끈따끈하고 기분 좋고, 여름이 와야지 화무 11홍처럼 확 피고 놀 텐데, 그건 언젠데, 겨울에 왔을 때는 어떻게 놀 거냐 이거지. 예, 언제 겨울은 힘들겠구나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겨울이 지나가고 있겠느냐, 그 사람 인생이. 그거는 요 방법이다 이거지. 요 방법. 흔들리는 모양대로, 이게 충격받은 모양대로, 축의 글자에 의해서 흔들리는 대로 봐주면 된다. 그럼 억수로 씹어진다. 많이 씹어진다. 그래서 6단의 합형 충파해 역시 제가 뭐라 써놨습니까? 마스터해야 된다. 달달달달달달. 그러면 요거 표 하나 갖다 놓고요. 기분 나쁘면 요 밑에다가 지장간까지 적어가 표 하나 만들어가 화장실 벽에 딱 붙여 놓으세요. 그래 앉아갖고 자가축을 만나면 자가인을 만나면 어찌될까, 자가묘를 만나면 왜 자가묘를 형이라고 했을까? 에? 인과 해가 왜 합도됐다가 왜 파가 되기도 했을까? 이러고 혼자 별짓을 해보라 이거지. 제가 이끌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한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세월도 필요합니다. 이창호가 조은현한테 배았딱 해서 한 집에서 산솥밥 먹고 배았딱 해서 그렇게 바둑 잘 뒀었겠어요? 아니죠. 스승한테 배우고 나서 지방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지 훈련했단 말이라. 그죠? 박세리도 지 혼자 얼마 연습했고 이승엽이도 언제 지 혼자 얼마 열심히 했노? 그것까지 바라진 않지만, 예? 집에 가서 책 보는 연습은 막 조금은 하자. 제가 좋은 책 선정해 드릴게요. 저 사주책 아직 쓴 거 없거든요. 이 제교재 말고는. 이 책은 남들은 또 강의도 못 해. 저만 알지. 그러니까 이런 책을 제가 권해주면
집에서 조금씩 반복해서 읽으면 좋겠다. 그럼 제일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있다면 만세력은 차라리 좀 이따 사시고요. 예, 이 책을 오히려 220페이지까지만 읽을 것. 낄낄거리는 책이거든요. 그래도 이 22글자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이 22글자에 대해서 그나마 쉽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이 100% 맞다라고 생각은 다 안 하셔도 돼요. 100%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쉽게 접근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어느 개념을 알 수 있다면 된 거예요. 이 책은 왕초보 사주학, 낭월 박주현, 그 다음에 동학사에서 나왔고요. 똑같은 왕초보 사주학인데 책이 입문편이라는 책도 있고 연구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일단은 입문편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220페이지까지만 읽을 것. 근데 이 책 읽는 방법은 석 달에 한 번씩은 읽을 것. 자기 수준이 아까 변화되면서 자기 내공이 쌓일 때 또 한 번 읽고 또 6개월 지나가고 또 내공이 한 번 쌓였을 때 또 읽어보라 이거지. 반복된 책을. 나중에 진짜 어려운 책 제가 줄 거거든요. 재밌는 책.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아무것도 없이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그 책을 3개월에 한 번, 저랑 5개월 하는 동안에 최소 2번 내지 3번은 읽으십시오. 요번 달 한 번 읽고요. 한 셋째 달쯤에 한 번 읽고 마지막 달쯤 돼서 또 한 번, 한 3번 읽으세요. 뭐에 능통해져야 된다 했습니까? 글자에 익숙해지자. 글자 하나하나에 능통해지자. 목표.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10분 동안 일어나서 떠드십시오. 10분 동안 떠들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축에 대해서 10분간 떠드십시오. 인에 대해서 10분간 떠드세요.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할 때 할 줄 알아야 돼. 자와 축이 합이라 했는데 자와 축 관계에 대해서 5분 동안 일어나서 말하십시오. 아는 대로 말하십시오. 5분 동안 끌어보세요. 그 5분을 넘길 줄 알면 여러분들 대가의 준비는 다 된 거라. 그때 청하쌤 강의를 들으면 그냥 팍팍팍팍팍 와닿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기가 안 쉽지만 일단 목표가 섰죠. 예? 자기 프리노트를 하든 그 책을 여러 번 읽든 상관없다. 열심히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관계와 관계에 대해서 능숙해지라.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합형 중파해, 그 육친, 12운성, 12신살, 지장간 이런 것들이더라 이거지. 아, 공부할 맛이 납니다.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7단은 지장간이다. 지장간은 천간 지지 속에 숨겨져서, 한자 뜻도 그렇습니다. 지지 속에, 지장간 지자가 땅지자가 가지지자가 지장간 땅지자, 감술장자. 땅지자가 예. 맞나? 맞습니다. 아, 지자 맞아요? 349페이지, 350페이지. 책에 그렇게 써있더라. 여긴 장간이라고만 나와 있네. 지장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은 외우시게는 될 텐데 책을 보면은 3페이지 이상 설명 나온 게 없고요. 5페이지 넘어가는 책은 거의 드뭅니다. 지장간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해 놓은 책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축안에 개신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병갑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쫙 풀어드릴 거예요. 원리를. 그래 놓고 이해하면 지장간이 쉽다. 그 다음에 남들은 안 쓰지만 저는 쓴다 했죠. 청하생 공부를 들으려면 12운성과 12신살 기똥차게 돌려라. 기똥차게 구구단처럼 뱅글뱅글 돌려야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고급으로 갈 수 있는 기술 칼 하나를 갖는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저 뒤에 부록이라고 쓴 거는 제가 12운성 12신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사이트에서 제가 복사해갖다 해갖고 뒤에 붙여놓은 거니까 너무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나중에 조금 수준이 되면 그때 가서 살짝 읽어보세요. 꼭 그거 말고라도 또 다른 자료들은 많으니까 12운성이나 12신살에 대한 자료들은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 정도로 넘어가면 된다. 교재가 너무 얇을 것 같아서 제가 뒤에 붙인 거에 불과해요. 교재 제 29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이거 가지고 제가 5개월 떠들거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딱 이런다. 야, 내가 다 아는 거네. 다 아는 거네. 이래놓고 2시간 잘 앉아있다가 두 번째 수업 때 안 와요.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자기는 용신교 꼭 배우러 왔는데 그거 잘 풀어보려고. 그런 사람 안 와도 돼요. 그거 없어도 잘 풀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혹시 질문하실 거 몇 분 됐나? 시간? 46분? 여기에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황당해도 좋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초급도 계시고 정말 또 2, 3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수준이 높든 낮든 제가 궁금하다 할 때는 질문 30초, 대답 최대한 저도 짧게 하도록 할게요. 질문 30초도 길다? 10초면 충분하다, 질문. 네, 궁금하신 거. 네. 예. 선생님 아까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내가 왕초보 이 책을 예. 한 달 동안 읽었거든요. 예. 그거는 뭐 12운성, 12신상 필요 없다 해놨죠. 요요는 완전히 무시해놨죠. 완전히 그래 해놨었다. 예. 선생님은 요거는 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조금 헷갈리네요. 아,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은 요 책을 추천은 이리 하시고 예. 그 말이 다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촬영 때문에 또 어느 부분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월 선생님은 이걸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오행학에 관심이 억수로 많아요. 오행학에. 그러니까 이 8글자를 팔자 8글자를 저는 아까 뭐로 보라 했습니까? 간지 22글자로 다 다른 글자로 보라 했잖아. 간지학 논리로 찾으라 했지 오행학으로 찾으면 안 된다 했잖아. 요건 조금만 써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낭월 선생님의 글은 뭐다? 이 글자를 전부 다 오행학으로 변환시켜서 이걸로 다 풀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대패질이라 하더라도 넓은 파는 큰 대패질로 밀어야 되고 홈이 파인 거는 홈 대패 가지고 밀어야지 여기 각이 나오는데 그냥 큰 대패 하나만 가지고 목이라고 하는 큰 대패 하나 가지고 다 나무를 다듬으려고 하니 되나? 이해됩니까? 그분은 이 22글자를 이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이걸로만 풀려고 하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22글자가 한 번씩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삭제해라. 내 낭월 선생님을 내가 뭐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런 말 못 할까봐, 내가 조심스럽다니까. 요 편집해래. 내 남 까가면서 내 이러고 싶진 않거든, 절대로. 대신에 공부는 바로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 예.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그런 부분에선 참 솔직하신 분이신 건 맞다. 낭월 선생님이. 그러나 자기가 모른다 해서 필요 없는 논리라고까지 이야기하지 말자 이거지. 이해 안 되니까는 필요 없다. 근데 누구는 진짜 대가는 그 필요 없는 도구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손님 줄 세우는데 청아샘머리 IQ 150 넘거든요. IQ 150 이상이면요. 고등학교 전교 1등이고요. 조금만 공부하면 대학교 졸업할 때 수석 아니면 차석으로 졸업하는 머리가 150이 넘는 머리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나온 책 다 읽었고요. 믿으라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믿으면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믿는 청아쌤을 여러분들은 더욱더 또 믿으시면 된다. 이거. 재밌나? 저는 이제 사주를 청아쌤한테 빼앗는데, 만약에 제가 청아쌤 논리를 제가 다 알고 있다면 나도 15만원 받지.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풍수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또 풍수를 또 열심히 했어요. 예, 정말 지리산 산청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폐가에서 아궁이 불때 가면서 공부했거든요. 예. 근데 좋은 건 하나 있대요. 양쪽에 칼을 2개를 찼잖아. 팔자 운도 좋은데 명당에 들어갔다면 좋을 수밖에 있다 없다. 운도 좋고 땅도 좋으면. 그죠? 근데 또 운도 나쁜데 흉당에 들어가면 그거 잘 될 일이 없겠죠. 근데 이게 하나 좋고 하나 나빴을 때가 이제 골이 아픈 거라. 터는 좋은데 운이 나쁘면 어찌 되겠어요? 아예 아리까리합니다. 이제 운은 나쁜데 터가 좋다거나 운은 좋은데 터가 나쁘다거나 이렇게 언밸런스 됐을 때 제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이제 2개 칼 탁 차고 나니까 편해야 이제. 얼마 돈 벌렸고 있던 터가 좋았어요. 예? 펜션을 지어서 돈을 좀 크게 먹겠다라고 했는데 그 터를 보니까 터가 좋았어. 근데 그 사람 운을 보니까 목돈은 안 들어오겠어. 그러면 제가 뭐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땅은 당신하고 안 맞다. 좀 더 큰 사람이 와서 먹으면 먹을 수 있지. 당신하고는 좀 안 맞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운에는 큰 돈은 안 들어오는데. 이 땅 가지고 자기는 30억 불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3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30억을 위해서 자기는 어찌 하겠어요? 힘들게 작업만 해놓고 지는 3억만 벌고 끝나요. 그럴 바에 에너지 소모하지 마라. 그냥 당신이랑 인연 없다. 3억짜리 좀 작은 거 해갖고 차근차근 몰아 이거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이제 이 사람은 부자로 가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터가 벼슬길로 가는 터를 정해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맞겠죠. 그 다음에 관직으로 벼슬을 승승장구해야 되는 사람이 돈이 목돈이 들어오는데 터로 들어가면 어찌 되겠어요? 그 운 나쁘면 이거 들어가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양칼을 딱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좋아요. 예. 자, 그러면은 잠시 조금 쉬었다가, 예.